한 어선에 접근하는 해양경찰 특공대. 그런데 배 안은 잔혹하게 살해당한 장기밀매 조직원들의 시체로 가득했고, 어선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작살나는 몸과 지옥같은 얼굴을 한 남자. 그는 왜 바다 한가운데에서 장기밀매 조직의 싹을 뽑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약 1년 전. 방금 봤던 지옥의 몸짱남은 사실 소수정예로 움직이던 국정원 최고의 요원 한지혁이었습니다. 배어 원투 이동 중. 내려갑니다. 확인. 이 당시 그의 팀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내에까지 힘을 뻗친 중국 마약 조직 일원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황영. 범인 색출부터 공장 파괴까지 이들의 작전은 불과 며칠 만에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거의 완수해갈 무렵 지역의 팀원들은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흑양팀 요원 2명과 한지혁이 감쪽같이 증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버립니다. 그런 한지혁이 1년 만에 그것도 장기밀매 조직을 때려잡던 중 발견된 것이었고, 국정원은 그의 신변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온몸에서 장기간의 구금과 고문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초정밀 거짓말 탐지기,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것이 맞습니까? 최면 수사조차도 기억이 사라진 그 공백의 시간으로 가볼 거예요. 사라졌던 1년간의 기억은 그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만 증명해 주었습니다. 최면요법도 소용이 없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기억은 없으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국정원에 굉장한 분노가 담겨 있었는데, 결국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국정원은 우선 그를 요원직에 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를 1급 요원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준 강필호 국장도 그의 심신을 우려해 거의 좌천 수준의 한가롭기 그지없는 부서로 보냈고, 몸 만들고 있어. 내가 책임지고 다시 픽업해 올 테니까. 1년 전 사망한 그의 팀원과 비밀 연애를 했던 서수연은 연인의 죽음이 평소 지나치게 임무에 집착했던 지역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몰랐네. 벌써 복귀한 줄은. 대단하네. 그가 없어졌던 1년 동안 국정원의 에이스로 급부상한 하동균 팀장은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명심해라. 난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전혀 환대받지 못한 첫 복귀 날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지역은 자꾸 아파트 건너편에서 깜빡거리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지켜보던 그는 이것이 짧은 빛과 긴 빛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스부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해독한 끝에 목적지가 마트에 있는 보관함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평범한 USB. 전자제품 판매대에 있는 노트북에 꽂아 넣자 동영상 파일이 있었고, 동영상 속의 인물은 자기 자신. 우리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난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거야. 결국 팀원들을 살해한 죽음의 요인이 내부에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자기 자신의 조언을 따르기 위해선 처음부터 사건을 추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락을 취한 것은 왠지 대대장의 향기가 나는 천명기 요원. 이거 뭐 말고. 그는 컴퓨터 천재로 동료들이 요청하는 국정원 내부 정보를 암암리에 넘겨주곤 했는데, 이게 1년 전에 너희 팀에서 진행했던 불법 프로젝트 관련 자료거든. 이 자료에는 지역과 팀원들이 소탕한 마약 조직 화양파의 정보와 그간의 기록들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5장 넣어놨어. 계좌번호 그대로던데. 이래 내가 안 이뻐할 수가 있나?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는 원래 화양파를 조사하던 국정원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전 단둥 시내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김동환 가장이 괴한들에 의해 둔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동료들의 죽음을 응징하기 위해 화양파를 추적하게 된 것인데, 당시 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화양파의 정보를 국정원 직원에게 넘겨주곤 했던 이춘길. 네가 이춘길이야? 김동원 가정이라고 알지? 죽고 싶니? 지금 어디서 개수작이야? 국경 근처에서 꽃제비나 하던 놈을 친동생처럼 맡겨줬다고. 지금은 화양파에서 잘 나간다며. 좀 알아봐봐. 그를 통해 화양파의 조직도부터 마약 공장까지 알아냈고, 이 정보는 모두 진실이었기에 빠른 시간 안에 임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임무 달성 직후 팀원들은 사망해 지역은 1년간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분명 화양파의 뒤를 캐고 있었어. 거기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결국 다시 화양파를 쫓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타이밍 좋게 화양파의 핵심 조직원인 장광철이 국내에서 발견됩니다. 일차입니다. 장광철이 확실합니다. 바로 마약 수사대에 연락해. 그가 잠시 한국에 밀입국하자마자 현 국정원 에이스인 하동균 팀장이 그를 경찰서에 잡아둔 것인데, 하지만 그의 구금 직후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공안을 죽이겠다. 장광철을 풀어줄 때까지. 하루에 한 놈씩이다. 실제로 하루에 한 명씩 순경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물이다. 사건이 커져버리자 국정원은 화양파를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지역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화양파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장광철이 뭔가 노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실력을 알아본 도진숙 차장은 무조건 그를 조사에 투입시킵니다. 장광철 제가 신문해 보겠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 돼.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해. 아니야, 그렇게 해. 자네가 가서 직접 만나봐. 경찰서에 도착한 후 어차피 법망의 바깥에 있는 놈들이니 그도 선을 마음껏 넘나듭니다. 안에 있는 CCTV 전부 다 꺼주십시오. 수갑도 풀어주시고요. 손으로 바닥 두들겨.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안 나올 테니까, 알았어? 가만히 있어. 하지만 묵비권만 행사하던 장광철은 실없는 소리만 늘어놓았고, 똑똑히 잘 들어라. 숙명, 절대 이유 없이 피를 아예 본다. 야, 니 아직도 모르겠니? 힘만 잔뜩 쓰고 제지당합니다. 대체 뭐야? 뭐 때문에 그렇게 눈이 뒤집힌 거냐고.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하동균 팀장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눈치던데. 아 참, 장광철이 체포될 때 같이 있었던 놈들이 있어. 위에다 보고해야 되니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복귀해. 결국 경찰서에 남아 장광철과 함께 붙잡힌 잔당들을 만나보는 허드렛 일을 맡게 되는데, 한 놈은 딱 보기에도 정보를 털어놓을 생각은 없어 보였고, 꼴에 두목 기다린다고 저 밥도 안 처먹고 저러고 안 했습니까? 누굽니까? 겁에 잔뜩 질린 장광철의 운전기사와 대면합니다. 얼마 전에 고향 동료 소개로 일당을 받고 운전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겁에 질린 눈빛만 남발했기 때문에 지역은 자신의 번호를 남기고 떠납니다. 연락주세요. 그렇게 사무실에 복귀하던 지역에게 회사에서 지정해줬으나 너무 새내기라 무시해온 파트너 유재희에게 전화가 오는데, 저 얼마 전에 선배님이 인천항 장광철의 휴대폰에서 지역의 최근 사진들이 발견되었다는 것. 혹시 뭐라도 집히는 거 없으세요? 문득 장광철이 뚝 까맞으며 내뱉은 말들을 곱씹어보던 지역은 너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한지혁이. 화양파가 자신의 생존이 확인되자마자 한국으로 입국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결국 지역과 화양파는 서로를 쫓고 있던 것인데, 그가 급하게 경찰서로 차를 돌렸을 때쯤 화양파는 조직원들을 총동원해 2인자 장광철이 감금된 경찰서를 급습했고, 순식간에 관내 경찰들이 처리되고 장광철은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장광철은 유치장 쪽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고, 운전기사라 생각했던 남자가 섬뜩한 얼굴로 걸어 나옵니다. 그가 바로
화양파의 리더 황모술이었고 지역이 처리한 화양파 조직원 중 하나가 그의 아들이었던 것. 이 새끼를 이런 애매숙매가 새벽에 마을까지 내려서 다 물어 죽이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지역에게 얻어맞은 끝에 그에게 실마리를 남긴 장광철은 곧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놈의 주둥이가 문제야. 주둥이가! 때마침 도착한 지역은 경찰서를 나가는 무리가 화양파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들의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결국 쓰러져가는 지역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에게 직접 연락처를 받은 황모술이었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 한지혁이 기다려라. 조만간 찾아갈게. 복수를 예고하는 그의 뒤에 총을 쏴봐도 이미 늦은 상황.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지역은 관내 CCTV를 돌려보던 중 장광철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1년 전 그에게 화양파의 정보를 넘겨줬던 이춘길. 비록 이번엔 황모술을 놓쳤지만 지역은 그의 다음 타겟을 정합니다. 이춘길. 오늘 소개해드린 검은 태양은 최근 방영을 시작한 MBC의 12부작 드라마입니다. 처음에는 남궁민 배우님이 출연한다 하셔서 단순히 기대했던 작품이었는데 이 드라마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본은 무려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박석호 작가가 작성하였으며 총 제작비만 150억 원으로 단순히 계산해봐도 하나 평균 약 13억 원의 제작비가 투여된 대작입니다. 만약 제작비만 대작의 규모였다면 실망스러웠겠지만 이 드라마는 출연진, 연출, 심지어 장르 드라마의 특성을 200% 살리기 위한 노력도 모든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중파 제작 드라마라는 데에서 보수적인 연출이 예상되었지만 1화의 시작과 동시에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고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잔혹함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제대로 된 범죄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를 위한 제작진의 의도가 선명했고 퀄리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출연진은 남궁민, 박하선, 김지은, 이경영, 장영남, 심지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호성 배우의 출연도 확정되어 있는데 화려한 출연진에도 놀랐지만 솔직하게 가장 놀란 것은 남궁민 배우의 작살나는 몸이었습니다. 남궁민 배우는 한지역 역을 위해 무려 10kg을 증량했다고 밝혔는데 진짜 국정원 최고의 요원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몸이었고 그 와중에 1년간 실종되었고 기억을 잃은 채 쾌한 모습으로 나타난 인물이라는 설정에 맞게 드라마 초반에는 수분기 없는 얼굴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각본, 연출, 출연진까지 진짜 검은태양은 작심하고 만들었구나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던 드라마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에 MBC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스트리밍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무삭제판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모든 이들의 몸짓하는 말 한마디 내뱉는 숨결까지 모두 다 의심해야 돼.